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탄 신도시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하나 있고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바로 직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4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사연살롱 애청자로서 그동안 많은 이혼 사연에 공감을 했는데요. 저 역시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저도 그랬지만 이혼의 결정적 서유가 되는 건 시댁과 저 사이에서 자기네 집 편만 드는 남편 때문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전 남편도 전 시어머니도 자기들 유리할 때에만 이제 자기네 집 식구 됐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어요. 마치 저는 어쩔 수 없이 딸려있는 짐짝 취급하고 여전히 자기네만 가족인 것처럼 굴더라고요. 이혼할 때도 시어머니가 어찌나 저한테 악을 쓰며 막말을 해댔는지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혼 사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게임 관련 일을 하던 남편을 저희 회사 광고 의뢰 때문에 만난 게 처음이었죠. 한마디로 일 때문에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일을 하러 와서도 혼이 다른 데 빠져 있는 것 같고 영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더니 순순히 사죄를 하며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서 아직도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자꾸 아버지랑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후회가 많네요. 저는 그런 남편을 순수하고 정이 많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마감 일자도 많이 늘려주고 회사에도 낼 서류도 제가 대신해서 처리해주기도 했죠. 그러다가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홀시어머니 모시게 된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엄마, 그렇게 따지면 홀부모 있는 사람들 다 결혼하기 힘들게? 사람 운명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거야 물론 그렇지만 어째 그 안 싸던 자리가 종호한테 우리 애가 하는데 좀 간섭이 심할 것 같아서 말이야. 가뜩이나 하나 있는 여동생은 해외로 시집가서 잘 오지도 않는다며. 그럼 아들한테 더 집착하지 않겠어?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지잖아. 엄마도 나보고 항상 마음으로는 어린애 같다고 하잖아. 종우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야. 제가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감싸면서까지 결혼을 설득했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제가 너무 쉽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 같아요. 남편은 결혼을 앞두고도 혼자 된 어머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내가 게임 쪽에서 완전 성공하면 진짜 큰 집 사서 위층에는 엄마, 아래층에는 우리 이렇게 살고 싶어. 단독주택 말하는 거야? 그럼 같은 집에서 살겠다는 거네? 꼭 단독주택일 필요는 없지. 같은 아파트나 고급 빌라여도 위아래로 살 수 있잖아. 근데 지연이 너는 우리 엄마랑 같은 집에 사는 게 싫어? 생각해 본 적은 없지. 요즘은 다들 따로 살잖아. 친정이고 시댁이고 다 가깝지 않게 멀리 사니까. 근데 친구들 보면 아이 낳고 하면 아무래도 친정 엄마 도움을 더 받게 되니까. 친정 가까운 데로 이사가는 애들은 꽤 있더라. 제 말을 듣고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사실 남편은 친정하고 가까이 사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거였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졌구나. 마음이 참 곱다. 그렇게만 여겼어요.
물론 자기 엄마 생각하는 건 절대 나쁘지 않아요. 좋은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기와 같이 사는 아내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러는 건 문제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 전에는 두 사람만 잘 살면 된다며 자기는 신경 쓰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양쪽 집이 사는 게 비슷비슷해서 잘 맞겠다고 했고요. 사실 양쪽 집이 비슷하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지방에서 큰 녹차밭을 갖고 계시고 그 일대에 꽤 많은 땅을 갖고 계셨는데 이미 아빠한테 주겠다는 유언장 공증까지 다 해놓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는데 그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족은 할아버지 나몰라라 하거나 좀 귀찮아했는데 저희 아빠랑 엄마는 엄청 극진히 간호하시고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까지 모셔와서 수술 비용 다 대고하셨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막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아빠는 공무원이고 엄마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평범했는데 할아버지 재산을 받게 되면 좀 형편이 나아지기는 하죠. 그에 비해 남편 집안은 남편 집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있지 여유 있는 친인척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한테 했던 게 떠올라서 남편을 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결혼 당시에 저희가 꽤 많은 유산을 받을 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러자고 하셨죠. 어차피 저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양쪽 집에서 반반 돈을 해줘서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 아파트가 시댁하고 버스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남편이 저와 자기 회사랑 시댁이랑 거리를 다 재보고 거기로 하자고 주장했던 거였어요. 물론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살면서도 잘 몰랐죠.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아무 때나 들락거리는 걸 보며 그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아들이 떨어져 사니까 아직은 어색하기도 하고 보고 싶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구 위치를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식기도 멋대로 옮겨놓고 어떤 건 쓰지 마라, 이거는 써라 하는 게 계속됐어요.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내가 내 집을 어떻게 꾸밀까, 그릇을 어떤 걸 쓸까 이런 상상을 하며 즐거울 때가 있었죠. 그게 와장창 깨진 거였어요. 그 생활이 석 달을 넘기며 계속되니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힘들었어요. 음식도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이나 생선조림 같은 것만 먹어야 하니 이게 뭐지 싶더군요. 이거는 셋이 사는 거지 둘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잠만 본가에서 자는 거지 거의 저희 집에 와서 살다시피 했고요. 식기세척기 돌리고 건조시키는 것까지 못마땅하다며 뭐라고 해서 신혼 선물로 받아놓고 거의 써보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런 거 영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저게 제대로 씻어주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 자고로 집안일이라는 거는 사람 손이 닿아야 야무진 법이야. 그런 기계에 의존하다 보면 게을러지는 법이다. 어머니, 요새는 이런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저나 종호 씨 둘 다 맞벌이라 바쁘잖아요. 이런 거라도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죠. 하여간 요즘 애들은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들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혀를 차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주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아. 어머니, 식기세척기 안 쓰면 종우 씨도 매번 손으로 설거지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내 아들을 꼭 그렇게 설거지 시켜야 속이 시원하겠니? 시키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로 했고요.
어머니도 종호 씨가 얘기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으니 저를 매섭게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은 당신 집처럼 여기는 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 자고 가는 방 커튼 바꾸고 이불 바꾸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 안방까지 들어와서 이상하고 묵직한 무슨 의료회사에서 나온 매트를 깔아놓지를 않나. 제 화장대 서랍에 있던 액세서리 통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나.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고 액세서리 통을 찾으니까 시어머니는 제 반응에 놀랐는지 자기가 실수로 가져간 것 같다며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니, 나도 기억에 전혀 없는데 집에 가보니까 내 가방에 그게 있지 뭐니? 알았으면 어제 네가 그렇게 찾는데 그 자리에서 줬지.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잘 둬라. 아무데나 두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맞아, 지연아. 가만 보면 네가 은근히 덜렁대는 데가 있다니까. 내 액세서리 통을 내 화장대 서랍 안에 두는 게 덜렁대는 거야? 어머니, 이게 어디 다른 데 있었나요? 저는 꺼내놓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발이 달려서 밖에 나갔어요? 어머니 가방에 들어갔어요. 제 집에서 제 액세서리 통을 제 화장대에 넣는 것보다 어떻게 더 잘 둬요? 종호 씨, 말해봐. 맨날 쓰는 액세서리를 은행 금고에 넣어둘까? 그래? 제가 날카로워져서 따박따박 말을 하니 둘 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내친 김에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살림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제가 하는 게 부족한 것 같으니 물건도 어머니가 마음대로 배치하시는데요. 이제 그냥 놔두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가 해야 늘지 않겠어요? 이거 제 살림이고 여기 제 집입니다. 저랑 종호 씨 집이에요. 어머니가 여기서 저희랑 사시는 건가요? 아니다. 내가 언제 그렇댔니? 아들 집이니까 오는 거지. 난 네가 그렇게 불편하는 줄 몰랐다. 진작에 말하지 그랬냐? 제 딴에는 돌려서 꽤 말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다고 하시니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저 불편해요. 저도 신혼생활답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다시 쓰겠습니다. 그거 안 하니까 종호 씨는 부엌일 자꾸 미루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 부엌일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저나 종호 씨나 같이 나가서 일하는 입장이니 저희는 처음 약속한 대로 나눠서 집안일 해야겠어요.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집 오는 거에 뜸하셨고 남편도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남편은 자기 엄마 반찬이 없으니 밥이 안 넘어간다는 둥 불평을 했고 결국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옳았구나 하고 다시 저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어요. 아들 먹일 반찬이라면서 처음에는 해오시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재료를 저희 집으로 주문하라고 하고서는 와서 저한테 시키는 거였어요. 네가 요리를 안 하니까 종호가 맨날 불평하는 거 아니겠냐? 이제부터는 내가 더 자주 오가면서 너 반찬부터 시작해서 요리 좀 가르쳐야겠다. 어머니, 그렇다고 이렇게 휴일 쉬는 아침에 예고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종호 씨 말은 저렇게 해도 지금 어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 거의 다 남겼어요. 어제도 배달 음식 시켜 먹었고요. 제가 해주나 어머니가 해주시나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어머니 음식이 좋다고 하지 냉장고 열어보세요. 어머니 해오신 반찬 거의 다 그대로 있어요. 양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몇 번 집에서 저녁 못 먹었고 남편은 저녁 집에서 먹어도 다 시켜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고는 입술을 실룩대시더니 저한테 막 쏘아붙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집에서 애하고 같이 밥을 먹어줘야 할 거 아니야. 뭐 그리 찰난 일을 한다고
종호보다 집에 늦게 오는 거냐? 그건 그렇고 너도 우리 집안 입맛에 맞는 요리는 배워야지. 어디서 그렇게 말대답이야? 잘못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지 말대답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 요리 가르쳐 주시는 건 좋지만 이렇게 아무 시간에나 찾아오지는 말아주세요. 종호 씨가 친구들하고 등산 가고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도 휴일날 일찍 일어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어머니 아들이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더는 저에게 따지지 못한 시어머니는 시근덕거리며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날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친구들하고 등산 간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꽤나 뭐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거칠게 내려놓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싫어? 너 음식 가르쳐주겠다는데 그게 못할 일이냐고. 종호 씨도 어머니 반찬 안 먹잖아. 말로만 엄마 반찬 아니면 밥 못 먹겠다 그러고 맨날 사 먹잖아.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가 기껏 너 위해서 음식 알려주겠다는데 뭐 그렇게 난리냐? 엄마가 남이야? 당연히 나한테는 남이지. 내가 어머니 반년 전까지만 해도 알기를 했어? 이거 종호 씨나 어머니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나한테는 간섭이고 사생활 침해라고. 그러는 종호 씨도 휴일 아침 일찍 우리 부모님이 찾아와서 종호 씨 깨우면 어떨 것 같은데? 종호 씨처럼 쉬는 날 방해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또 있어? 야, 어쨌든 이제 우리 엄마는 남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질색팔색 할 일이냐고. 종호 씨, 내 말에 대답 안 하고 자꾸 나보고만 뭐라 하지 마. 종호 씨 말해봐. 우리 부모님도 남 아니니까 쉬는 날 찾아와서 아침 일찍 깨워서 일 시키면 좋겠냐고. 그리고 나 전에 몰랐는데 종호 씨 여기에 집 장만하는 거 고집한 이유 있지? 종호 씨 본가랑 가까워서 그런 거지.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해봐. 남편은 저한테 한마디도 안 진다며 화를 내고 도로 나가버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몇 번이고 싸운 끝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요리를 가르치겠다느니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느니 하며 휴일에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시어머니랑 이런 난리를 치르는 동안 친정 부모님은 정말 저희한테 조심하셨어요. 아무 때나 전화도 하지 않았고 어쩌다 안부 전화 빼먹어도 그걸로 뭐라 하시는 적도 없었죠. 오히려 바쁜데 잊어버릴 수도 있지 별일 없이 지내면 그걸로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와의 일 그리고 남편하고의 일은 제가 풀어야 되니 친정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남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도 다 불평불만 같아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애써 길러 결혼시켜놨더니 바로 나쁜 말만 들리면 어디 좋으시겠어요? 게다가 녹차밭 일 때문에 지방에 가실 때도 많아서 저희한테 간섭하실 틈도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줄도 전혀 모르셨죠. 전화로는 늘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그런 줄 아셨을 거예요. 저는 순진하게 이 모든 일들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차츰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보완해 가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네요. 하지만 다음에 제가 딸을 낳고서 시어머니한테 더더욱 실망했어요. 친정에서는 엄청 기뻐하셨고 저한테 축하와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휴,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어. 아기가 아기를 낳았네. 이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다. 세상에 내 딸이 어른이 돼서 엄마가 되다니. 엄마가 할머니가 됐네. 나 너무 감격스럽다. 아빠도 그렇다. 참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구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괜히 눈물도 나려고 그런다. 수고했다 지연아. 그리고 이런 기분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 헤이, 두 분 다 뭐 그렇게까지.
엄마, 그리고 나 엄마 말대로 어른이야. 애기 아니야. 앞으로 더 책임감이 강해져야지. 엄마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그리고 김서방 자네도 우리 지연이랑 힘 합쳐서 아이 잘 키워야 하네. 아이는 혼자 키우는 거 아니야. 우리 때야 시대가 그랬으니 여자들이 더 육아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나? 지연이 고생한 거 잘 알아주고 지금보다 더 분담 많이 해야 되네. 당신은 사위한테도 축하를 해야지. 뭐 그런 말부터 해. 김서방, 아빠 된 거 축하하네. 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말씀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아마 자기도 속으로 찔렸겠죠. 집안일 거의 저한테 미루고 안 하기 일쑤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친정 부모님 축하를 잔뜩 받고 선물도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리원 들어가는 날 겨우 오셔서는 한숨을 푹 쉬는 거였어요. 아, 기어이 내 아들이 아빠가 됐구나. 참 쓸쓸하다. 내가 종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종호가 이제 애한테 신경 쓰면 나랑 지낼 시간은 점점 더 없어지겠구나. 네가 이런 기분을 알기나 하니? 나중에 네 애기 시집 보내면 알까? 아니지. 아들하고 딸은 또 다르니까 네가 아들 하나 더 낳아서 딱 나 같은 기분 느껴봤으면 좋겠구나. 니네한테 소외당하는 기분 말이다. 손녀가 태어났다고 좋아하고 축하해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딸 때문에 자기 자리가 좁아졌다며 그걸 쓸쓸해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지만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귀를 쓰고 저희 집에 와서 오만 간섭 다 했는지 알겠더군요. 자기 존재감 때문이었어요. 또 아들한테 집착도 있었고요. 그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본인 입으로 들으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말했잖아. 우리 언젠가 아래 위층하며 살 거라고. 애기 좀 클 때 되면 우리가 그 정도 재력은 되지 않겠어? 난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축 처져 있지 말고 기운 차려. 애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내가 애 봐주면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우리 집 너무 답답해서 그래. 저는 그때 시어머니 속셈 하나를 더 알았어요. 솔직히 시댁이 좀 좁기는 하거든요. 그에 비해 저희 집은 전용 면적만 26평 정도 됐으니 그게 좋았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아이는 제가 육아휴직 내고 볼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도 얼른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를 달랬어요. 그래 엄마, 지금 여기 엄마 들어와서 살면 애까지 있는데 너무 복잡해. 전에야 아기가 없으니까 엄마 있어도 크게 답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연이도 엄마보다는 장모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또 한숨을 푹 쉬었고 저는 저대로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당시 남편은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임신 7개월 차였던 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집에 들어앉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게이머로 살아보고 싶다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몇 번 다투기도 했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건 남편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쫓겨났다는 거였어요. 저도 회사에서 알게 됐어요. 남편이 다니던 게임 회사와 새로운 작업을 하던 직원이 저한테 괜찮냐며 걱정이 돼서 위로한다고 말을 꺼내서였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꼬치꼬치 캐물으니 그제야 실토를 하며 이러더군요. 제발 부탁이니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줄래?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한테도 내가 이렇게 빌게. 창피한 줄은 아니? 그럼 애초에 왜 그렇게 맨날 일을 펑크낸 거야? 아, 몰라. 사람들이 나 힘든 건 알아주지도 않고 몰아치기만 하니까 그렇지. 남편은 처음 저를 만났을 때처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기 힘든 것만 하소연하는 게 버릇이더군요. 그걸 저는 너무 늦게 한 거였고요. 아무튼 남편은 그때부터 제 눈치를 슬슬 보며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아이 봐주며 같이 살겠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말렸던 거고요. 남편이 계속 회사를 다녔다면 아마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혼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가 막 태어났고 어쨌든 결혼했으니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시도조차 안 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와중에 저만 원망스럽다는 듯 노려봤고 제가 이제 육아휴직까지 해서 자기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산다며 불평을 했어요. 빨대는 자기 아들이 저한테 꽂았는데 말이죠. 저는 월급의 3분의 2가 나왔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특별 지원금도 받았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게이머를 할 생각인지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게임질만 해댔고 어디 면접 보러 가는 신용도 하지 않았어요. 이력서는 몇 군데 넣은 것 같긴 했는데 아무 데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하긴 그쪽 업계에서 사고치고 잘렸는데 덥석 데려갈 회사가 있을 리 없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고 저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때 친정아빠가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너 말이다. 우리 차 사업 좀 도와줄 수 있니? 차 사업? 할아버지는 녹차를 기업에 납품만 하신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아빠가 물려받으면서 우리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 찻잎이 더 온전하게 소비자한테 닿으려면 그게 제일 좋겠다 싶었거든. 브랜드 만들고 유통은 시작했는데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거든. 네가 우리 차에 맞는 기획도 좀 해주고 홍보랑 광고 쪽 맡아주면 좋겠는데. 제가 회사에서는 기획을 담당했지만 대학 때 전공은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어쩐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본사 사무실은 서울에 있으니 지방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된다길래 저도 아빠 회사에 합류를 하게 됐네요.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빠가 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안 한다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와 아빠는 일을 하고 엄마는 아이를 봐주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친정엄마가 전보다 더 자주 집에 드나드니 남편도 집에만 있을 수 없어 일단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와는 훨씬 덜 마주치게 돼서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저는 일할 때보다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심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저도 꽤나 놀랐어요. 남편과도 부딪힐 일이 줄어드니 마음을 덜 두게 되었고요. 친정엄마가 아이 봐주느라 너무 고생을 해서 허리까지 안 좋아지신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친정 부모님하고 1박 2일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죠. 그걸 남편이 또 시어머니한테 말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문자로 한바탕 퍼부었어요. 니네 부모만 부모고 나는 그냥 아는 사람이냐?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어버이날이면 양쪽 집을 똑같이 챙기든지 해야지. 누구는 놀러 가고 누구는 집에서 국이나 끓여 먹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 게다가 나는 네 시애미야. 아주 일한답시고 안팎으로 설치면서 지 시어머니 부양할 줄도 모르고 말이야. 어디서 이렇게 못 배워 먹은 짓거리만 하는지 원? 그래서 저도 더는 못 참고 단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아들 다시 취직해서 얼른 돈 벌어서 여행 보내달라고 하세요.
어머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 사람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다 제가 번 돈으로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전화까지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근무 시간이라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을 수도 없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 일로 남편이 백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네가 내조를 못하니까 남편이 저런 거야. 알아? 이런데도 너는 너만 좋자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니? 제가 그 사람한테 회사에서 실수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일을 못해서 잘린 거죠. 그것까지 제 탓이라고 하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이력이 나서 시어머니 하는 말에 바로바로 받아쳤어요. 시어머니와 골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남편이 취직은 안 하고 변명만 하고 놀고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친정 부모님한테나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어요. 그러는 사이 아빠 회사는 자리를 잡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기획팀장이 돼서 연봉도 오르고 인센티브도 받게 되었고요. 아이가 5살이 됐을 때 그동안 청약통장 부어놓은 걸로 새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동네가 마침 아이가 얼마 전부터 첼로 레슨을 받으러 가던 선생님 댁과 멀지 않아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첼로를 하게 된 건 친정 엄마 덕이었어요. 피아노 학원에 데려갔는데 금세 음계를 외우더니 피아노보다는 첼로에 더 관심을 갖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첼로 선생님을 알아봐서 매번 먼 곳까지 직접 데려가고 데려오셨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우리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마침 그 집이 딸아이 첼로 선생님과 가까운 데라며 아주 잘 됐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대놓고 좋아했어요. 훨씬 넓은 신축 아파트로 가니까요. 남편은 이제 집에서 노는 게 아예 몸에 배서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친정 부모님한테는 재택 일을 한다고 거짓말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남편한테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그저 아이 아빠니까 그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진짜 다 뒤집어 엎을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이사를 가기 전 친정아빠 생신 기념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거든요. 물론 남편도 같이 갔었는데요. 정말 잘 놀고 잘 지내다 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신축 아파트에 새 가구를 넣으려고 치수를 재러 갔는데 이미 세간살이가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물건들이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물건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안방자리에 자기 의료기기 매트에 안마 의자에 온갖 것을 다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좀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태연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시어머니 물건이 왜 있어요?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아, 그게... 야, 이제 우리 엄마랑 같이 살 때 되지 않았냐? 약속했잖아. 아이 크면 엄마랑 아래 위 하며 살겠다고. 근데 아래 위 할 것도 없이 이런 넓은 집 들어오게 됐는데 엄마랑 같이 살면 뭐 어때? 나도 이제 어깨 펴며 효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너는 대체 언제까지 네 남편 뜻을 그렇게 몰라줄 거냐? 어? 하여간 밖으로만 나다니면서 집안일을 하나 할 줄 모르고 내가 이제 이 집안 기강을 잡을 거다. 서아도 내가 붙잡고 단단히 교육시킬 거니까 그리 알아. 아니요. 그럴 일 전혀 없어요. 어머니 짐 다 빼세요. 바로 빼세요. 아니면 저 가만 안 있어요. 너 진짜 이럴래? 엄마더러 여기서 나가라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저는 그러는 남편 뺨을 바로 철썩 올려 쳐버렸어요. 맞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너무 놀라서
휘둥그레져 저를 쳐다보더군요. 야, 몇 년째 일도 안 하고 쳐놀기만 하면서 뭐가? 어째? 이제 어깨 펴? 웃기시네. 야, 너 백수인 거 들키고서는 너 취업해서 재택근무한다고 니네 엄마한테 뻥 쳤잖아. 니네 엄마 아직도 네가 재택근무자인 줄 알지? 아줌마, 여기 아줌마 아들 반품하니까 그렇게 알고 도로 수거해 가세요. 이 짐 다 안 빼면 저 관리실에 연락할 거고 사람들 불러서 다 재활용센터 보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남편을 쳐다보며 겨우 말했어요. 너 이게 무슨 말이야? 회사 안 다녀? 재택근무한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아, 엄마, 그게 그러니까. 야, 박지연, 너 진짜 이럴래? 너야말로 미쳤지? 네 돈 한 푼 안 들인 내 집 갖고 네가 효도를 하시겠다?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해. 아줌마, 저 이제 아줌마하고 남이니까 얼른 짐 빼세요. 안 그러면 저 가택침입죄로 신고해버릴 거예요. 제가 하도 무섭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덜덜 떨며 집을 나갔고 남편도 바로 뒤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얼마 안 가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아이와 집을 나왔고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를 보내자 그제야 제가 진심으로 그러는 줄 몰랐다며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지연아, 나는 네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어. 미리 말 안 해서 많이 서운했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사활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이혼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 생각해보자, 우리.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자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은 이혼이야. 너 그딴 말로 나 어떻게 해볼 생각 하지 마. 나도 너에 대해 알 만큼 알았고 볼 거 다 보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네가 그러는 게 나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해? 너 위자료나 단단히 준비해도 그동안 네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 재산 늘리는 데 기여했는지는 변호사하고 법원이 판단해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 엄마랑 어디 잘 해봐. 남편은 싹싹 빌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자기 엄마 집으로 갔어요. 여태까지 자기 백수인 것도 감춰준 나한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 적도 없고 제 돈으로 살면서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해놓고는 정말 이혼하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설설 기는 척하는 게 너무 가소롭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자기 아들 신세를 망쳤다며 아주 전화로 막말을 하고 문자로도 온전히 못 살 거라며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아줌마, 나한테 전화해서 한 말 다 녹음했거든요. 그리고 문자들도 다 모아서 이혼 소송에 꼭 쓸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계속 막말해 보시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없이 전화를 탁 끊더니 그 뒤로 연락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위자료도 받았어요. 전부 다 주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시댁집도 팔고 뭐 여러 가지로 쥐어짜기는 했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하고 시어머니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양육비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두 사람 소식은 모르고 지내네요.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저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저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셔서 저는 외롭고 힘든지도 모르겠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작동할 때는 무시하지 말고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라요. 저처럼 오랜 세월 살며 속으로 골마들어가 폭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셨으면 해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